네, 반갑습니다.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57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외래로 항암치료 시 후유증은 경증인 경우 이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필수 불가결하지 않으므로 암 입원 일당은 면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나 51118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2020-234330 피고혼자 즉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2심으로 가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제일 큰 쟁점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입니다. 직접 목적, 자, 무슨 뜻일까요? 암을 제거, 즉 수술을 말하고요. 암의 증식을 억제,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를 말합니다. 나아가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이를 치료하기 위한 입원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간접 목적은 무엇일까요? 암 자체로 인한 병증의 후유증이나 합병증 혹은 암 치료 후, 암 수술 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판례에서는 환자의 생명 연장 또는 동일한 내용의 항암 치료가 지속되는 경우에 향후 항암 치료를 위한 건강 회복을 위한 치료 내지 입원은 암의 입원으로 보고 있는데, 더 정확히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치료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하고 있네요. 간접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분명히 단순히라고 표현했습니다. 환자의 생명 연장, 단순히 동일한 내용의 항암 치료가 지속되는 경우에 향후 항암 치료를 위한 건강 회복을 위한 치료 내지 입원은 간접적 목적의 입원에 불과하고, 이와 달리 이러한 입원들이 필수 불가결, 즉 반드시 필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에 한하여 직접 목적의 입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입원의 필요성 요건입니다.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영양상태,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때,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칠 때,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 또 전염병에 감염됐을 때 등에는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받는 것을 바로 입원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입원의 필요성과 반대되는 사유는 간접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통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원이 아니라 통원입니다. 환자가,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서 다닥신, 암노바, 셀레나제, 고주파 온열암 치료, 프로나민 등의 주사를 투여받거나 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8차례 항암 치료를 받은 결과 암의 크기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자닥신 등의 치료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치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접 목적은 될 수 있습니다. 암의 치료의 간접 목적. 그리고 중요 대목입니다. 다른 판례나 분쟁정 내에서
부책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이 사실관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피보험자는 혼자 일생생활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식사를 하였고 가벼운 산책도 가능하였으며 외부에서 복용할 수 있는, 즉 통원으로도 복용이 가능한 경부제재를 받아서 20회 정도 외출이나 외박까지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암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경증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죠. 자,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암으로 인한 또는 암 수술이나 약물 치료로 인한 합병증 혹은 후유증이 중대한 증상이 아닌 경증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입원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치료로 볼 수 없음을 숙지해야 한다. 즉 통원, 외래 치료로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서울대학교 주치의가 소견서를 썼는데 그 내용은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또한 항암 치료 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도 아니었다. 라고 기재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보험자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암의 치료를 간접 목적으로 입원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보험자에 대한 암 입원 일당은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정당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방송 경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